안녕하세요. 산테대사 원영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밀러간 호르몬이라고 영어로 AMH라고 하는데 그 AMH에 대한 진실과 거짓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난임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이런 난임 전문의 선생님을 게스트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M여성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문재원 원장이고요. 오늘 특별히 원영석 선생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AMH라는 이제 난소나이를 알고 싶어 하는 걸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좀 쉽고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뉴스 외에는 방송 출연을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특별히 섭외했으니까 오늘 이번 기회에 좀 항밀러간 호르몬 또는 AMH 궁금하신 것들 많을 텐데 이렇게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원장님, 그러면은 그 AMH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AMH가 밀러간과 그 밀러간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 생식기죠. 그러니까 성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긴 한데 그런 기초적인 얘기는 사실 환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고. 우리가 이제 태아 시절에 이제 남자하고 여자로 XXXY로 이제 분화가 돼서 여성들은 그 생식기가 이제 자궁이 형성이 되고 할 때 필요한 호르몬인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AMH라는 걸로 몇 개의 난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수치가 높을수록 난소의 나이가 그러면은 젊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도 볼 수는 없는 게 대략적으로 AMH는 25살 정도가 거의 피크를 치거든요. 그럼 사춘기 때부터 이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점점 증가해서 이제 피크가 25살 정도. 그게 한 6.0이라는 수치로 나오고, 이 AMH는 어디서 나오냐면 난자 씨앗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난소 안에 난자가 있잖아요. 네, 난소 안에 숨겨져 있는 씨앗들에서 한 40%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생리를 시작했을 때 동남포라고 우리가 초음파로 보이는 2에서 한 5, 8mm 사이즈 정도 되는 남포에서 한 60% 정도가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씨앗에서 40%? 그 다음에 나머지 60%는 좀 더 자란 애들에서 나오는 거네요. 네. 결국은 난소에 난자가 많이 있어야 그게 높긴 하겠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AMH가 이제 결국은 폐경기가 되면서 수치는 팍팍 떨어지겠네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될 때 난자는 한 200만 개 정도가 생겨요. 그 배아 상태에서. 이미 그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어날 때 한 20에서 30만 개까지. 그거를 다 이제 소진을 하는 거죠, 폐경 때까지. 네. 소진이 되면 폐경 때 전후로는 대략 한 1000개 이하의 난자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때쯤 되면 AMH도 수치가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훨씬 많이 떨어지죠. 폐경이 되면 한 0.1, 0.5 미만은 훨씬 낮게 낮아지고요. 0.1에서 0.5 정도면 아직 폐경이 되는 수치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이가 아직은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AMH가 너무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면 조기 폐경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뭐 젊으신 분들이 AMH가 낮게 나오는 경우는 선천적인 이유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흡연이나, 사실 이게 제일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예요.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하네 그냥.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백해무익하다고 볼 수 있고, 젊은 여성분들이 모르고 흡연을 하시지만 조기 폐경의 1번 원인이 담배예요. 그래서 담배를 일찍이 오래 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난자 수가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들도 사실 뭐 담배 피면 정자수가 빨리 준다고 하잖아요. 흡연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난임이라든지 조기 폐경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조기 폐경의 1번 원인이니까 난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시는 거죠. 성교육 시간에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지만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은 흡연이 향후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임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신에 대한 계획을 좀 빨리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이유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이제 점점 더 가방끈이 길어지잖아요. 고학력이 되니까. OECD 통계상 2009년만 해도 27세에 첫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최근에는 한 32세에 첫째 아이를 출산을 그럼 완전히 5년이 그냥 뒤로 태워보네요. 네, 그게 OECD에서 전 세계 꼴찌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이거 30대 후반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담배를 피는 게 다 백해무익하고 조기 폐경이 오면 너무 힘들어요. 요즘 폐경이 빨리 오면요, 나중에 골다공증도 빨리 오고 노화도 빨리 옵니다. 우리 빨리 늙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라도 여러분들의 AMH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임신을 잘하는 것과 난소의 나이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유리한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난자의 수가 같이 연관이 되는데 사실 난자의 수가 줄어들면 난자의 질은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많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생산하는 난자, 예를 들어서 20대라 그러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난자의 80%는 유전적으로 정상이라서 네. 유산 확률은 줄어들고 임신율은 굉장히 높아지죠. 실수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쉽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35세 정도가 되면 가지고 있는 난자의 절반 정도만 임신에 쓸 수 있는 난자가 되고 이미 이제 반은 다 썼고 반밖에 안 남았네요. 40대가 되면 가지고 있는 난자의 20-30% 정도만 유전적으로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유산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이 이유와 관계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에 10개 정도의 동남포 네. 난자의 씨가 생리를 시작하면 한쪽에 10개씩 해서 20개 정도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머리에서 호르몬이 나오면 제일 좋은 애만 배란이 되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어서 없어지거든요. 없어지죠. 네. 사실 생각해보면 네.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난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살 때 생리를 시작했다. 그래서 한 50살까지 30년을 생리를 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배란되는 난자는 360개가 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소 나이가 어리다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수가 많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네. 이제 퍼센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정상인 난자가 사실은 40대 한 20-30%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난자가 이번 생리주기에 20-30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0-30%를 쓸 수 있는 거고 난자 수가 적어져서 4-5개의 20-30%면 하나도 못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AMH가 수치가 좋으면 난임 부부들 보통 우리가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베라니도제 같은 거라든지. 근데 그런 거에 더 반응을 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거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이게 상당히 이게 복잡한 네. 팩터들이 많이 그게 환자들이. 뭐 선생님도 진료해 보셔서 네네. 아시겠지만 네네.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우리가 먹는 약으로 베라니도제를 썼을 때 네. 잘 반응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셨을 거예요. 머리 아파요. 예. 그래서 한 5명 하면은 한 명 잘 되나?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반응을 잘 하는 그렇겠죠. 편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다짜고짜 나 정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잘하고 싶은데 임신이 잘 될까요? 하면서 걱정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어떻게 좀 마음의 위안을 주고자 검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네. AMH 검사의 목적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결혼 연령이 늦어질수록 임신이 힘들어지는데 네. 우리가 AMH를 검사함으로써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가능하면- 준비를 그러니까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으면 빨리 너든 결혼해서 임신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옵션은 난자 동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리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얼려서 보관을 해놓는 내가 거죠. 결혼을 당장은 지금 네. 못해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다고 나중에 아기를 가질 생각은 있어. 젊은 여성들이 동결 난자를 만드는 것이 좀 바람직할까요? 그럼요. 젊었을 때는 난자가 많았다가 뭐 40이나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됐는데 임신이 잘 안 되고 42세 이상의 자연 임신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2에서 한 5% 정도 되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으로 건강한 난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향후 임신을 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러면 거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것 같으면 또 미리 해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용으로 난소 기능을 보는 게 중요하고 AMH 수치 자체에서 또 중요한 점은 이게 검사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생겨요. 이거 그래서 약간, 중요한 네네. 포인트는 생리 2, 3일째 검사를 하시면서 초음파로 동남포의 개수를 꼭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이번 생리 주기 때 나한테 잘할 수 있는 난자가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난소 기능이 정확하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AMH 수치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제 그럼 동결 그 난자를 선생님 병원도 하시고 계신 거죠? 네, 뭐 예. 난임병원들에서는 대부분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난임이나 이 불임 쪽 전문의가 아니기도 하고 임상적으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나와주셔가지고 한 번 더 나오려고 그랬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했는데 모르지 또 이거는 제가 잘 한번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내용들을 잘 취합해서 한번 고민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다양한 그 AMH에 대한 모든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 같이 따라하셔주시고 좋아요. 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